호호. 어서와요. 야, 방송 켜자마자 바로 오시다니. 헤일로님 저번에 그거 안 해주셨던가?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실수. 잘못 켰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원래, 오늘은 하는 날은 아니죠. 오늘은 하는 날은 아닌데, 그냥 한번 켜봤어요. 어차피 뭐, 테스트 방송이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켜자마자 4명이래. 한번 주말 수요도 파악해볼 겸, 주말에도 이렇게 간간히 방송을 켜긴 할 겁니다. 반가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오자마자 5명씩이나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모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필터를 한번 OBS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OBS 설정을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안 먹히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VR에 지금 습기가 많이 껴요. 원래 겨울엔 잘 안 꼈는데 방이 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VR에 막 습기가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렌즈를 좀 닦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렇게 팔로우도 바로 해주시고 바로 시청자 수 이렇게 바로 열자마자 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채팅이랑 이런 걸로 소통하면서 따로 이제 오늘은 방송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간 좀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평일이 잠깐만요. 아무래도 감기 옮은 것 같아.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코감기나 뭐 이런 그런 좀 감기에 좀 걸렸다가 한 분은 다 나았고 다른 한 분 지금도 감기 때문에 고생 중이신데 그게 저한테도 옮은 것 같아요. 지금 코가 지금 맹맹거려. 뭐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목소리가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신수의 부인을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지 말라고요? 저도 안 아프고 싶어요. 뭐든지 안 아프고 싶지. 하지만 뭐 안 아프게 되는 게 뭐 제 뜻이겠습니까? 참 얄궂어요. 자, 지금 시청자를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채팅만 이렇게 채팅을 쳐주셔야 제가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지 안다는 게 참 라디오 같네요. 라디오는 그렇잖아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뭐 그 다음에 무슨 앱을 쓰면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 치는 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방송하는 회사에 속해는 있지. 라디오 방송하는 회사에 속해는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50원, 100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채팅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도네이션을 한다 치면 해주신 것도 자유지만 웬만하면 하루 최대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저는 이제 법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잠깐만요. 이게 OVR 툴킷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지가 화면 막 이렇게 만져지고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좀 꺼놔야겠다. 내가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긴 해요. 아까도 그 OBS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OBS인데요. OBS 가지고 막 이제 목소리 필터 넣는 거 이런 것도 막 찾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누구라도 이제 쉽게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참 물론 옛날부터 그렇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유산들이 이렇게 저한테 지식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커피가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카페네어 나트에서 휘핑크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커피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카페네어 나트에서 휘핑크림 올리고 싶으신 분은 커피를 시키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콤파냐나 아니면 이런 카라멜 마키아토 아니면 무슨 모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휘핑크림 올려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겠지. 만약에 카페라떼 위에다가 휘핑크림 올려주세요. 물론 그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건 좀 그 카페라떼 위에 휘핑크림을 올리는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휘핑크림은 저희가 그 결정하기로는 그거 안에서 커피라는 종류 안에서 휘핑크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커피 시스템은 부스에서 미니그린님이 판매하시는 걸 쓰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DLC로 술도 나오고 차도 나온다 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술은 제공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차 위주로 차가 더 추가돼서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 차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저희도 알지 못하죠. 그건 개발자님 마음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항상 VR 장비가 그런 문제가 있어. 무거운 것도 있고 이건 또 왜 들고 있냐 내가. VR 장비가 무거운 것도 있고 눈에 쓰면은 막 습기 차는 종류도 있고 이렇게 바이브 프로2처럼 좀 많이 불편하긴 하죠.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만큼 일단 한 번 껴면 자유로워. 한 번 끼면은 뭔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으니까 확실히 한 번 끼면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웬만한 그 버추얼 스트리머들은 VR로 방송 안 하지. 잠깐만 이거 미세 수정 좀 해야겠다. 목에 자꾸 가래가 껴요. 코로나 때도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막 가래 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약해. 이건 일반 감기다 보니까 그때보다 확실히 약한 것 같은데 그때도 가래가 껴가지고 막 말 제대로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겨울철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모두 안 아픈 12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벌써 10일이나 지나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2022년이 21일 가량은 또 남았기 때문에 이 21일 가량은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는 따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서울 코미골드가 크리스마스 있는 그 주말에 있죠. 크리스마스 있는 주말에 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거든요.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때 혹시라도 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마 저일 거예요. 혹시라도 그때 보게 되면은 뭐 인사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아무튼 코미골드 아마 양일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근데 일요일에는 얼마 없을 거고 아마 토요일에 좀 주로 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에 저를 뵐 수 있으면 같이 코미골드 이렇게 안쪽도 돌아다니고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좀 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준비 없이 방송하려다 보니까 말할 게 별로 없네요.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따로 글감을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건 좀 그냥 수요 조사경으로 연 거라서 그렇게 글감이 많진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가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건 그거야. 여러분들이 채팅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면 채팅에 있는 글을 읽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큼 가장 글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쉽게 말하면 뇌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쉽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채팅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채팅으로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목에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아마 오늘도 올해는 못할 거예요. 오늘 좀 여러 군데까지는 아니지만 좀 돌아다녀 봤어요. 오랜만에 자주 안 가던 수소 충전소도 한번 가보고 수소차가 그런 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거리를 한번 뛰는 게 아닌 이상은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꽤나 충전을 안 해도 돼요. 저도 저번 달에는 장거리를 좀 뛰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서너 번 넘게 이렇게 충전을 했는데 서울 갈 게 아니면 그렇게 충전할 필요가 없거든. 평상시에는 한 번 충전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제가 출퇴근 거리가 한 20km 남짓이에요. 20km 남짓인데 그러면 이제 왕복하면 한 40km 되는 거죠. 40km를 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하는 일은 5일이니까 5, 4, 20 알지? 5 곱하기 20, 5 곱하기 40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200km네. 200km가 늘어났는데 원래 수소차의 연비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원래는 한 4주에서 5주마다 한 번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멀리 갈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한 번 충전으로 솔직히 한 달 정도는 너끈히 갑니다. 좀 기름 약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랑 특히
솔직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랑은 연비 부분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이 겨울이라도 나름 연비가 좋더라고. 물론 막 영하 10도, 11도, 15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장담을 못합니다. 그땐 장담을 못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이렇게 켰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켜면 저희 디스코드 방에 방송 공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디코 방이 사람도 적고 그거 보고 와주시는 분들도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슬픈 것 같긴 해요. 어쩌겠어. 아무래도 이 시간대면 다들 저녁 드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녁 반드시 드시고요. 저는 솔직히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점심 먹고 몇 가지 활동을 하다가 한 3시쯤에 낮잠을 좀 자서 5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5시 반쯤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으로는 그냥 호빵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그 호빵을 하나 정도 데워 먹었습니다. 사실 점심때 먹고 그렇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뭘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배고프면 또 과일 같은 것도 쪼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점심은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도 저녁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이제 농사 짓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식사 거르는 거는 저희 집에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무조건 다 챙겨야 됐고 한 끼 굶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말이 안 됐지. 혼자 살 때는 뭐 주말에 한 끼, 2끼 정도는 거르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가족이랑 다시 같이 살 때는 아무래도 다시 예전처럼 식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랜덤 브금이거든요. 랜덤 브금인데 야 익숙한 곡이 흘러나오네요. 카페디아나한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어야겠어.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43명이 저를 팔로우해 주시고 계시네요. 앞으로 7명만 더 모으면 기능이 더 생기네 막 이런데 그 기능이 궁금해서라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관심이 있어 한다 싶으신 분 관심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돼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제 방송은 그냥 한쪽에 들어두시기만 해도 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주말은 아무래도 이틀밖에 없으니까 좀 더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게임도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연인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그 파트너랑 침대 위에서 아무튼 그런 시간 가시면 좋겠네요.
현재 시간은 7시 3분이네요. 여기 위에 시간도 있네. 시간도 있죠? 딱히 뭐 글감이 없다. 이거 진짜 무지성으로 방송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무지성으로 방송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앞으로는 정말 생각이 될 때 뭔가를 해야겠어. 지금 이래가지고는 아무 글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시청자 수도 봐. 5명에서 2명으로 확 줄었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 저 시청자 수 2명이란 숫자 중에 1명은 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1명이 있단 건데 참 그 다른 한 분도 뭐 물론 켜두신 거긴 하겠지만 참 대단하시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원래 그 한 가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 이거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라도 편집을 한다면 여기서 컷하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 방송을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 자체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안 보셔도 웬만하면 그냥 트위치를 켜놓고 제 채널을 들어가서 휴대폰 이렇게 옆에 던져놓고 작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그런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VR챗 아바타를 이용해서 여기 VR챗 월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굳이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는 시간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자꾸 까먹게 돼가지고 사실 이번 주 또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제가 공지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만약 된다면 제가 안 까먹는다면 같이 월드 한번 돌아다니는 시간도 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월드가 뭐가 특별하게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제 스튜디오로 진짜 간단하게 만든 방이 그런 월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볼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얘가 방송 세팅을 해놨는지 그런 거를 한번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방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쪽에 모니터가 있고 이쪽에 이제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려진 부분에 로고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려진 로고는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VR챗 이벤트 월드 로고입니다. VR챗 이벤트 월드는 아마 방송이랑 무조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요. 이벤트 월드 할 때는 절대 방송 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내가 스트리머고 만약에 저 이벤트 월드를 촬영하고 싶다,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카페 데언 아트 이벤트 월드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든 아니면 즐기시는 거를 직원이나 손님들께 방해를 안 준다는 선에서 허락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컨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라서 뭐 설정 이런 것도 없어요. 설정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남자라는 거, 신체적으로 무조건 남자지만 뭐 정신적인 건 좀 치워두자고요. 뭐 LGBT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집어던지고 일단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는 남자라는 거 목소리는 있다고 했지만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말하려고 했더라? 아바타도 제가 평상시에 쓰는 아바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 모습이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뭐 한 가지 아바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아바타가 뭐가 됐든 뭐 궁중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의 본질 자체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밝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알아.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밝히는 거에 뭐 그렇게 뭐 무감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말을 웬만하면 스스로 말을 안 꺼내는 편이지만 뭐 궁금하면 말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다시 보기로 있을까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청자 수가 5수로 늘어났네. 반갑습니다. 라미바크님 반가워요. 약간 인사말을 좀 바꿀까? 근데 이게 요번에 저희 방송국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어봐도요. 그 BJ 이름 한 글자 앞에 따고 하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하라고 하는 게 납득은 가는데 참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약간 그런 전하래. 그 전하나 폐하나 신하 같은 거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할 게 아니라 저기 누구냐 향 머시기 대감 그쪽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쪽이다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그쪽 방송은 이제 1900년대 대한제국 방송이지만 제 방송은 2022년 12월 여기 있죠, 여기 날짜 있죠, 여기 2022년 12월 10일 현지 시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가 뭡니까?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헌법조항 이런 것도 있어. 사회의 특수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신하로 낮춰 너무 헌법적으로 갔나요, 내가? 내가 너무 헌법적으로 갔나? 아무튼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쵸. 현실은 이거지. 이거 방송에서도 볼지 모르겠다. 여러분, 현실은 이거죠, 이거. 이게 현실이지, 이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해줄까?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아, 맞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로또 복권 그거 발표하죠? 나중에 방송 끝나고 로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겠네.
이게 저는 사실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로또를 사고 있어요. 로또를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일반 로또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연금 로또 하나 사거든요. 내가 지금 저런 이번에는 음, 아니 그런 건 있어. 1등이 많으면 그걸 n분의 1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낮아진다고. 그런 건 있는데 어림도 없죠. 우리 둘 다 안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안 돼요. 조상님 아무리 나와봐도 안 되더라고. 조상님 나와도 안 되고 용이 나와도 안 되고 돼지가 나와도 안 되고 그냥 안 돼. 우린 안 돼요. 아이고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으면 벌써 됐지.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복권위원회에다가 매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던지는 돈이 얼만데. 말이 좋아서 그게 이건 가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천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정도 싸움이 나온다고?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입구에 손 닿았대 미치겠네. 그거 입구가 그 5등 입구예요. 5등 입구 5,000원 아시죠? 5,000원 입구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5,000원 입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환장하겠네. 끔찍도 안 한다고요? 당연하지. 5,000원 입구라니까. 5,000원 입구도 뚫기 어려워요. 5,000원 입구도 이렇게 낑낑대야 돼. 낑낑대도 힘들어. 매주 2만원씩 사요? 그랬구나. 내장인데, 5,000원 보면은 1,000원에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면 5줄이니까 2만원이면 2만원이 5, 4, 20, 20줄이네. 20줄. 그래요. 20줄. 20줄, 50줄까지는 안 되는구나. 제한이 있으니까. 50줄까지 되나? 5만원은 몇 번 받다고요? 운은 좋으시네. 5만원이면 진짜 운 좋은 거죠. 생각해봐. 일주일에 2만원 던졌어. 근데 5만원이 왔어. 좋은 거잖아. 한 로또집에서 10만원이 제한.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사실 로또 집에 안 가요. 나는 뭐 명당 이런 거 잘 안 믿거든. 그건 솔직히 만약에 그게 명당이 되려면 기계가 명당이란 말은 그러면 그게 되잖아요. 기계가 뭐 어떻게든 그 추첨하는 기계 그 칼다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한 번만 당첨되면 명당이라니까. 그러면 그치 딱 저거야. 딱 이거라고. 라미바크님이 잘 말해주셨네. 한 번 이렇게 당첨되면 그럼 명당이라 써요. 왜? 당첨됐으니까. 직전 회차에 당첨됐어. 명당이라고 썼어. 사람들이 몰려. 표본이 많아져. 표본 많아지면 확률이 확률이 똑같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계속 명당이라 써. 당첨이 될 거니까. 그 확률대로. 맞지? 명당이 안 된다면 손님이 부족한 탓이지. 그렇게 치면 인터넷 구매는 얼마나 명당인 거래요. 그렇게 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는 건 얼마나 명당이란 거야. 요즘 사람들은 물론 복권집이 당연히도 같지만 인터넷으로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은 나처럼. 그러면 인터넷 복권집은 알파고님의 평등한
인간의 자금을 회수한다고? 그 인간의 자금이 회수돼가지고 복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써요. 어, 환장하겠네. 네, 라미파크님이 훌륭하게 말을 잘해주셨어. 딱 저 알고리즘으로 가잖아, 복권이란 게. 복권 구매가 가능한 연령이 언제부터였죠? 예전에 제가 성인 되기 전에도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좀, 어른같이 보이니까 그냥 네가 들어와서 사느라 그래도 된다. 아무도 민증검사 안 할 거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한 몇 번 산 적이 있거든. 몇 번이 아니라 그냥 수십 번을 샀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 역시 성인일 줄 알았어. 이게 내가 좀 슬픈 게 뭐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산 적,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보호자가 옆에 있잖아. 저는 이제 혼자 그냥 맡겼어요, 부모님이. 어차피 너 생긴 거 봐서는, 누가 봐도 어른이라고. 누가 봐도 어른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돈만 쥐어주고 사가지고 와라 이런 거 심부름도 많이 받고 그랬죠. 또 다른 심부름이 담배 심부름이었는데 뭐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냥 다 좀 슬픈 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거 뭐냐 어른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외형이 어릴 적에는 어릴 적부터는 술이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시도해본 적은 없다고요. 저는 약간 술에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진짜 성인 되고 나서야 가끔씩 이제 뭐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술 마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선 술을 내가 자발로 마시거나 그런 거는 진짜 적은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 그리고 나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집안 살림 다 부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집안 살림 다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막 할머니 계신 방 창문 부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 게 어릴 때 경험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는 청소년 때도 난 절대 술 안 마셔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집도 있구나. 저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릴 때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없으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술, 담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드리고 싶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할 일이 생기고, 또 마셔야 될 때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마시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치.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게 좋죠.
아, 잠깐만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때문에 그래, 감기 때문에. 지금 그 가래가 막 쌓이고 있고 막, 코도 막 이렇게 되고 막 목에도 지금,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이렇게 할 것 같네요. 뭐야? 방금 뭐가 하나 생겼는데? 잘못 봤나? 방금 뭐 레이아웃 일이 생긴 뭐 이런 게 떴는데 뭐가 생겼단 건지 모르겠네. 저런. 감기가, 그러니까 나도 코로나를 지난달 초에 겪었단 말이에요. 지난달 초에 코로나를 겪고 느끼니까 사실 약한 건 맞아. 감기가 약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편을 주네요. 감기도 확실히 불편을 주네. 한번 걸려봤어요. 저는 솔직히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듯이, 걸렸습니다. 네. 진짜 난 안 걸릴 줄 알았어. 왜냐면, 2020년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막 이제 사람 많은 데도 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대중교통도 많이 타고 막 그 다음에 밀집도도 높은 막 공항에서 비행기 이런 것도 타고 이래도 하나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난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면역이구나. 나는 면역이구나. 난 항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 거기다가 이제 3차 접종도 빨리 맞았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3차 접종 이거 하라고 하자마자 난 3차 접종 바로 맞았거든, 부스터샷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난 면역이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슈퍼항체, 슈퍼 유전자가 난주라는 거야, 난주라는 거. 근데 아니었어. 어머니 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한번 걸리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에 회사에서 출근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인가 몸이 백신 맞을 때처럼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백신 맞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때 또 그때 생각했지. 아, 걸렸다. 역시 가족 전파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살면 아무래도 같이 살 때 좀 방역 이런 건 거의 안 하잖아요. 같이 사는데 방역은 무슨 방역이야?
음. 음. 그런 거 있어요. 나만 쏙 빼놓고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내가 이 사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두 가지 사리인데, 하나는 저랑 어머니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안 걸리셔가지고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랑 더 접촉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안 걸리셨어. 그래서 열심히 출퇴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주무관 분들이랑 이제 교통시설물 요런 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관리나 감독이나 뭐 설치 뭐 관리 이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할 때 계신 이 A라는 주무관이 있는데 이 A라는 주무관이 그 전날에 제사였는데 다 갔어. 다 가가지고 제사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가족들은 다 걸린 거야. 자기 빼고. 본인은 그래서 하루만 격리하고 바로 와가지고 냉큼 와가지고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주무관이 표정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이랬는데 물어봤더니 나 빼고 다 걸렸단다. 왜 난 안 걸리노? 나 빼고 다 걸리다 하는데 이러시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보이시던지. 밥도 없고 차도 같이 타고 다 있는데 안 걸려. 그런 거 보면 슈퍼 면역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죠. 그냥 본인이 그냥 백신 잘 맞았고 항체가 그냥 있는 거지 뭐 슈퍼 항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건 자기가 잘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쵸. 아다리가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한창 백신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항체가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봤자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다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아다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없어. 코로나 확진자는 국이라도 같은 그릇에 먹어야 걸릴 것 같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국도 뜨거운 국이면 안 돼. 어느 정도 식은 국이어야 돼. 그러니까 70도 이상이 뜨거운 국이면 네 어차피 먹다가 혀 대어서도 못 먹지만 애초에 그 정도 온도면 살균이 돼버립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 시금치기 기침 좀 있다네. 아니, 내가 코로나 걸리고 이제 확진 판정 받고 집에 가려는데 확진 판정 받고 집에 가려는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오신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네 책상 한번 쓱 만지고 요래 문 떼고 가라.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 자리에 좀 앉아있다 가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좀 앉아있겠대. 그러니까 좀 문 떼고 가래. 환장을 하겠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걸린 거 확정 판정 받을 때는 백신 맞았던 딱 그 느낌. 살짝 붕 뜨고 약간 기력 없고 그게 끝이었는데 이후에 제가 아마 트위터로도 남겼을 텐데
이틀인가 3일 때부터는 진짜 목 따갑고 기침 나오고 막 한 3일에서 4일 아침까지 3일차부터 4일차 아침까지 그렇게 세게 고생하고 고생 끝난 다음에는 좀 그때부터 바로 이벤트 완료도 하고 아마 그때 방송한 거 남아있는가 모르겠는데 방송하고 그랬어요. 이제 4일 오후부터는 가래밖에 안 남았거든. 가래밖에 안 남으니까 방송이 또 돼. 목도 안 아파.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4일 오후부터 5일차, 6일차, 7일차까지 그래도 나름 3.5일은 꿀을 빨았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한 번 더 걸리고 싶어. 한 번 더 걸리면 그땐 또 항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또 증세가 심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걸려봐. 그러면은 아마 이틀 밤에서 3일 초에 뭐 살짝 했다가 말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날아다니냐고요? 전 날개가 없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날개 있는 코스튬은 없어요. 어쨌건 그렇게 코로나 걸리고 해결이 되고 돌아와서 일하고 이렇게 다시 12월 11일 맞이하게 됐는데 한 번 더 걸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달 뒤에 또 일본 여행을 또 가족이랑 가야 되기 때문에 삿포로 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까지는 안 걸리는 게 좋죠. 그치,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걸려야 좀 여유롭게 집에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서도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갔다 와서 걸려야죠. 근데 아마 갔다 와서 걸렸으면은 아마 그날에 그 일본 내부 방송에서 뭐 삿포로 치토세 국제공항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뭐 이런 방송이 뜰 거야. 그래서 단체로 검사를 많이 해. 뭐 그런 거 뜰걸. 그렇게는 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생겼어. 또 쓸데없는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백신도 3번 다 맞았고, 코로나도 한 번 걸렸고, 이제는 항체가 반드시 있겠네. 이제는 항체가 없을 수가 없네. 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신한테 실하지.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리패스래. 그쵸. 제가 그래서 4차 접종은 안 맞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도 지난달에 걸렸기 때문에 항체는 또 지난달에 한 번 더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야. 이미 더 있는데 굳이 이걸 한 번 더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럼 어차피 못 맞는 거 아니야. 대기 중이면. 대기 중, 그게 아니었구만. 대기 중이라는 게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기한다는 거구만. 뭐 어쨌건 일본이라 뭐
근데 저도 이번에 일본 가면 술 마실 거예요. 일본 술은 한번 궁금하긴 해,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지 안 마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마시진 않는다는 거지. 저는 찾아가면서 마시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일 때문이라든지, 뭐, 회식이라든지, 뭐, 분위기 때문이라든지. 집에 술국간이 있다고요? 대단하네요. 이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자랑이다. 어, 그게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물론 주류세도 주류세인데, 얘네가 들어올 때 무조건, 얘네가 롯데 아사히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본 술들이. 일본 술들이 건너올 때 롯데 아사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어떤 브랜드든. 어. 근데 롯데가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서 헤쳐먹는 게 네, 좀 됩니다. 여러분들 엔젤리너스 가실 때 가셔가지고 커피 마실 때 그 가격표 보면은 좀 얘네들이 이런 맛에 이런 가격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수율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주류세는 있어요. 주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주류에서 또 붙이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롯데 아사히에서 붙이는 게 또 있어. 롯데 아사히는 또 50은 롯데인데 50은 아사히예요. 둘이서 좀 더 요렇게 받을 때 또 일본 쪽 술은 얘네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반독점으로 공급하다시피 하니까 일본 술을 마시려면 일본 가서 마시는 게 훨씬 낫죠. 특히 저 같은 부산 사람들은 또 저희 부산 시민권 있는 난 부산 시민은 이제 아니구나. 난 부산 시민이 이젠 아닌데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닌데 그 부산 시민이라고 이제 그 여권 말고 그 어디지? 그래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 부산으로 그 주민등록증 보면 막 부산시 관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후쿠오카 가면요. 그 부산시랑 후쿠오카에서 맺은 자매 결연 때문에 할인받는 게 좀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이랑 맺은 게 있어서 주거지가 부산이면은 할인받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증명을 이렇게 하면 그게 막 할인율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는 제가 근데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 할인한다는 게 좀 오래됐어. 2010년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 따로 취소했다는 말은 없었거든. 여전히 또 후쿠오카라는 자매 기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였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김해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잖아요. 그냥 거기 손님들한테 좀 더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설료 떼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아마 그 항로를 이용하거나 그 해로를 이용하면 있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몇 년간 이렇게 해보면 설뗀 거 귀찮잖아. 맨 처음엔 그렇게 했던 거 기사에서 봤어요. 맨 처음에 기사에선 그렇게 말하긴 했어.
이 부산 주민 영주권이란 건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주민등록을 거기다 하면 됩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하면 돼요. 주민등록한 거야 뭐 거주 이전하면 되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삿포로에 갈 건데 삿포로는 왜 가냐면 삿포로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딱 강원도 같은 느낌이잖아. 눈과 감자. 거기다가 그 여러분이 일본 역사를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4개의 큰 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척된 게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는 개척 역사가 진짜 짧아가지고요.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진출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젊은 지역인 거예요. 아니죠.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사는 거거나 아니면 원주민들이 동화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홋카이도는 많이 사투리도 심하지 않고요. 표준어를 사용하는 아이누족이죠. 그 쫓겨난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이누족은 아이누이딱이라고 하는 언어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 언어는 지명에 주로 남아있고요. 실제로는 뭐 춥고 약간 북쪽의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전에 언제였더라? 그 급진 계하파들이 일본에서 독립해가지고 홋카이도에 나라를 차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에조 공화국인가 아무튼 그렇다 뭐 그렇게 공화제로 운영했다는데 그 에조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있었을 만큼 조금 이질감이 있는 동네죠. 이질감은 있는 동네인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리고 약간 겨울겨울한 눈의 도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랑 제 친동생은 둘 다 이제 류큐왕국이랑은 달라요. 류큐왕국은 류큐인이라는 민족이 따로 있잖아요. 류큐인이란 민족적 저출성을 가진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요. 에조공화국은 일본인들이에요. 자기들도 일본인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 일본인은 일본인인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막 이제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 쇼군 정부에서 개화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개화가 안 되는 거야. 그에 반발을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하필 막 개척하고 있던 홋카이도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게 에조공화국이죠. 사실 그래서 에조공화국은 그냥 일본사의 일부라고 봐도 돼요. 그냥 약간 그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에조공화국은 약간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느낌 또는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느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어차피 똑같은 민족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류큐왕국이랑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류큐왕국은 아예 다른 나라였다가 이렇게 흡수가 된 거고. 갑자기 역사 이야기로 흘렀는데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좀 일본이지만 좀 눈도 많은 그런 일본의 경치를 좀 구경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그 삿포로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삿포로에서 동생이 그 삿포로에 또 특산 맥주가 있대. 그걸 또 마시고 싶대.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마실 거고요. 아마 취해가지고 라이브 켤 수도 있어요. 취해가지고 이제 얼굴은 안 보인 채로 이제 캠은 안 켜고 그냥 이제 뭐 대충 배경만 이렇게 박아놓고 막 내 실패시가 이러면서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동생이 있다는 것만 알려줬어. 나도 잘 몰라. 제가 뭐 술꾼은 아니잖아요. 뭐 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술 찾아 마시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거기 가서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집만 있으면 오코노미야키는 좀 먹고 싶네요. 내가 일본 본토에서 먹었던 오코노미야키 집이 물론 삿포로 쪽이 아니라 저기 밑에 그 교토 근처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때 신부님이 소개해줬는데 그립다. 일본에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아두세요. 일본의 한국인 신부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의 한국인 신부님들이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은 가톨릭 역사는 한국보다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신자 수는 더 적다 보니까 성당은 많아요. 성당은 많은데 그 성당을 관리할 사제가 없어서 한국인 신부님들이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그쪽 교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힘이 약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리를 이제 먹으려고 할 딱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가톨릭 세력은 도요토미가의 힘을 좀 실어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도쿠가와 가문이 도요토미 잔당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얻은 과정에서 가톨릭 세력이 숙청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막 숨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개항 때나 돼서야 다시 이제 그게 포교가 가능해졌는데 성교가 가능해졌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아무리 개항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힘을 한 번 잃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가톨릭은 지지부진한 대신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간절하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가 필요한데 사제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한국인 사제가 많거든. 옆에 있는 한국인 사제가 많으니까 그 한국인 사제들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교구장에 부탁을 받아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교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교구가 맡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대교구는 뭐 서울 대교구에서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 교구들이랑 1대1 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당 중에 예를 들어서 좀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의 성당들에 가면요 한국인 신부님들이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끝내고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2019년에 17년에 전역하고 2년 뒤에 19년에 이렇게 일본에 여행 갈 때도 제가 군 생활할 때 계시던 군종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거기에 파견을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행도 하고 막 사고도 구경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건 저만의 여행 팁인데요. 중소 도시에 성당을 갈 일이 있으면 중소도시에 갈 일이 있으면 성당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성당 안에 한국인 사제가 있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한 반입니다. 남쪽이면 가능성이 높고요. 위쪽은 좀 모르겠는데 남쪽이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좀 여기 질이나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좀 조언이 필요한데 가이드를 쓰기엔 좀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성당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당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중소도시에 가도요, 미안해요. 중소도시에 가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성당들이 잘 웬만한 성당들은 다 영어 미사 또는 스페인어 미사 이런 걸 또 같이 봉헌하더라고요. 또 포르투갈어 미사를 봉헌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내가 영어가 좀 된다, 일본어는 못해도 영어는 좀 된다 하면 거기 가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팁이라면 팁인데, 네,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죠. 줄을 잘못한 거지. 그래도 또 이렇게 개항의 역사 유적지 이런 데 있잖아요. 나가사키나 이런 데 가시면 조금 더 서양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일본 본연의 맛을 찾고 싶다. 근데 교토 가면 좀 사람들이 말을 좀 벨벨 꼬여서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싫고, 이럴 때는 교토 말고 좀 다른 곳으로도 좀 구경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시간 19시 55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오늘은 20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방송이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라미파크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좀 오래 가네요. 다른 분들도 채팅 이렇게 많이 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도 해보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주제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꼭 채팅을 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 방송이 다시 말해주면 보이는 라디오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만 해도 되는 방송을 추구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채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 간절한 부탁이에요. 네. 어차피 내가 강제할 수단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그 영상 편집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트로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아우트로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영상도 좀 편집해서 자막도 넣고, 뭐 음량도 조절하고 부금도 좀 넣고 막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또 프로그램이 또 사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혹시라도 언젠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키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알아보면 되겠죠. 지금은 유튜브보다는 좀 더 트위치에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모레만 하면 더 이상 VOD 서비스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보시려면 어디서 보셔야 되느냐? 네, 다시 보기를 보시려면 반드시 유튜브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클립도 아마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드셔야 될 거예요. 이게 트위치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줄 거니까, 혹시라도 클립을 만드실 게 있다면 그 클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영상 내려받으셔가지고 클립은 각자 만드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쪽 디스코드 채널 있죠? 저희 쪽 디스코드 채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또 같이 봤을 때 재밌는 거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 방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이제 오늘은 그냥 막 연 거고요. 내일도 그냥 막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느낀 게 글감이 없으니까 정말 이야기할 게 뚝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마지막에 나미카프크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글감을 좀 모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글감을 모으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은 수요일이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이고요. 수요일 8시부터 9시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열 수 있으니까요. 즉흥적으로 열 때는 디스코드방 오셔가지고 계시면은 알람을 받고 오셔서 방송 보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리고 사실 지금은 구독 상품이나 이런 거를 일단 50명을 채워야 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팔로워 수 50명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죠.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내일 할 때는 글감을 좀 모아올게요. 내일 한다면 글감을 좀 모아올게요. 오늘은 글감이 별로 없네. 진짜 이렇게 대화할 때 글감이 중요하지 이야기할 거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들 다음에 봬요.